60세 이상이라면 지금 이 말씀을 꼭 가슴에 담고 들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믿음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근육은 하루 종일 아무 때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노년기 근육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은 생각보다 아주 짧고 매우 특정한 순간에만 열립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단백질을 얼마나 먹느냐에만 집중하십니다. 고기를 더 먹어야 하나, 계란이 좋을까, 콩이 나을까를 고민하십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언제 드시고 계십니까? 같은 음식, 같은 양이라도 시간에 따라 근육은 살기도 하고 조용히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계시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몸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근육은 운동 중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운동은 신호일 뿐이고 재건은 그 이후에 일어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 재건 신호가 매우 짧게 켜졌다가 금방 꺼집니다. 젊을 때는 하루 종일 열려있던 문이 나이가 들수록 잠깐 열렸다가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그 문이 열려있는 시간을 놓치면 단백질은 근육이 아니라 다른 길로 흘러가 버립니다. 흥미로운 점은 많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이 시간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침을, 또 다른 학자들은 저녁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공통된 결론은 하나입니다. 노년이 근육 재건에는 반드시 타이밍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무작위 섭취는 거의 효과가 없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점점 무겁고 계단이 버거워지고 기운이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식단을 살펴보면 단백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근육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을 계속 놓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열심히 챙겨 드시는데도 힘이 늘지 않는다고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근육이 반응하는 단 하나의 핵심 시간대와 함께 그 시간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음식의 기준을 알게 되실 겁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위험한 타이밍도 함께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노년이 근육 재건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정보를 들어도 실천이 헛돌게 됩니다. 근육은 단순히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근육은 아주 까다로운 조직입니다. 신호가 있어야 움직이고 조건이 맞아야 반응하며 시간이 어긋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조건은 더 엄격해집니다. 의학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적인 사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근육은 미세한 손상이 생긴 뒤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더 단단해집니다. 이 복구 과정이 바로 근육 재건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하루 종일 지속되지 않습니다. 몸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짧은 시간 동안만 근육을 만들 준비를 합니다. 이 준비 상태를 흔히 동화 상태라고 부릅니다. 노년기에는 이 동화 상태가 매우 짧고 반대로 근육이 줄어드는 분해 상태는 길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단백질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 세포까지 도달하는 단백질의 양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젊을 때와 똑같이 먹어서는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노년기 근육 저항성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근육이 자극에 둔해지는 현상입니다. 조금 의외의 사실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 재건은 휴식 중에 가장 활발합니다. 움직이지 않을 때, 특히 몸이 안정된 상태에서 재건 신호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운동만 열심히 하고
그 이후를 소홀히 하면 오히려 근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운동 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습관은 노년기에는 특히 위험합니다. 이 부분에서 학자들 사이에 논쟁도 존재합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운동 강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강도보다 타이밍과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최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점점 후재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강한 운동보다 근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순간을 정확히 잡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입니다. 진료 현장에서 보면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아도 근육을 유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대로 매일 걷고 운동하는데도 근력이 계속 떨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차이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근육 재건의 원리를 알고 있느냐의 차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이제부터는 단백질을 어떻게 먹을지가 아니라 근육이 언제 열리는지를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다음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근육은 늙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신호를 받지 못해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지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백질을 얼마나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말 있을까요?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년기에는 양보다 타이밍이 근육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같은 단백질, 같은 양이라도 언제 들어오느냐에 따라 근육세포는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의학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진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은 특정 시간대에만 단백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를 근육-단백질 합성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이 반응은 하루 종일 일정하지 않습니다. 파도처럼 올라왔다가 내려갑니다. 노년기에는 이 파도의 높이가 낮아지고 지속시간도 짧아집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어긋나면 단백질은 근육 대신 에너지로 쓰이거나 저장되어 버립니다. 여기서 많은 어르신들이 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하루에 단백질을 몰아서 드시는 습관입니다. 점심이나 저녁 한 끼에만 집중해서 드시면 몸은 그 많은 단백질을 한꺼번에 근육으로 쓰지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한계는 더 분명해집니다. 일정량 이상이 되면 근육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남은 단백질은 근육 재건과 무관한 길로 흘러갑니다. 조금 색다른 이야기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노년기 근육이 단백질을 인식하는 감도가 하루 중 특정 시점에만 잠깐 살아난다고 보고합니다. 마치 귀가 잠시 열렸다가 닫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때 들어온 단백질은 같은 양이라도 훨씬 강한 신호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이 시간을 놓치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도 조용히 지나가 버립니다. 이 부분에서 학계의 토론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총 섭취량이 결국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노년기에는 총량보다 분산과 타이밍이 더 결정적이라고 말합니다. 최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후자의 주장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하루 단백질 양이 같아도 섭취 시간에 따라 근육 변화가 크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열심히 챙겨 먹는데 왜 힘이 안 생기느냐는 질문입니다. 이럴 때 식단표를 보면 음식의 문제라기보다 시간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루 중 아무 때나 단백질을 드시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부터는 단백질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얼마나 먹었느냐를 묻기 전에 근육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타이밍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아침의 역할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단백질 이야기를 꺼내면 많은 어르신들이 고개를 저으십니다.
아침에는 입맛이 없고 많이 먹으면 속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침은 대충 넘기고 단백질은 점심이나 저녁에 보충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노령이 근육 재건의 관점에서 보면 아침은 가장 조용하면서도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잘 알려진 의학적 사실 하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근육을 분해하며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은 이미 근육 손실 쪽으로 기울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아무 신호도 주지 않으면 분해 상태는 계속 이어집니다. 아침 단백질은 이 흐름을 끊는 첫 신호입니다.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방향으로 몸의 스위치를 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아침에 근육세포의 반응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밤 동안 억눌려 있던 재건 신호가 기상 후 일정 시간 동안 잠깐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때 들어온 단백질은 적은 양이라도 강한 자극이 됩니다. 반대로 이 시간을 흘려보내면 근육은 다시 긴 침묵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서도 학자들 사이의 의견은 나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아침보다 운동 직후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아침 단백질을 챙긴 그룹이 하루 전체 근육 손실이 더 적었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 날에도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으셨지만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소량이라도 꾸준히 추가한 뒤로 다리에 힘이 덜 빠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단에서 발이 덜 떨리고 오후에 기운이 남아있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큰 변화처럼 보이지 않지만 노년기에는 이런 작은 차이가 쌓여 삶의 질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꼭 고기를 드셔야 할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부담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몸이 근육을 만들 준비가 되었을 때 단백질이 들어왔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침을 완전히 비워두고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기대를 거는 저녁 단백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은 분명 근육 재건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조건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다른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저녁 단백질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처럼 들립니다. 낮 동안 부족했던 영양을 보충하고 잠자는 동안 근육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녁 단백질은 조건만 맞으면 근육 재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건을 모르면 근육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먼저 잘 알려진 의학적 사실부터 짚겠습니다.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고 이 호르몬은 근육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 단백질이 적절히 공급되면 근육 단백질 합성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낮에 근육 자극이 있었던 날에는 이 효과가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 점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잠들기 전 단백질 섭취의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놓치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밤에는 위장과 신장의 부담이 커집니다. 이 상태에서 과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보다 먼저 소화기관이 반응합니다. 몸은 회복보다 처리에 에너지를 쓰게 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육 재건에 꼭 필요한 깊은 잠이 방해받으면 단백질의 이점은 크게 줄어듭니다. 의외의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저녁 단백질이 근육보다 혈당과 인슐린 반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특히 활동량이 적은 날에는 이 반응이 더 뚜렷해집니다. 근육이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단백질은 재건 신호가 아니라
부담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학계의 논쟁이 이어집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취침 전 단백질이 노년기 근육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아침과 낮에 이미 충분한 신호를 준 경우에만 저녁 단백질이 의미를 가진다고 말합니다. 최근에는 두 주장을 절충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저녁 단백질은 선택이지 필수는 아니라는 관점입니다. 진료실에서 보면 저녁을 든든하게 드신 분들 중 일부는 오히려 아침에 몸이 더 무겁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을 설쳤고 속이 더부룩했다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런 경우 근육은 회복되지 않고 피로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녁을 잘 챙겨 먹고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다고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저녁 단백질의 핵심은 양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낮에 어떤 자극이 있었는지, 잠자리가 편안한지,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가 먼저입니다. 이 기준을 모르면 좋은 의도도 엇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타이밍을 어긋나게 만드는 대표적인 위험 습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어르신들이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위험한 타이밍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을 챙겨 드신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셨다면 오히려 이 부분을 더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노년기 근육은 잘못된 시간에 들어온 자극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살리는 방향이 아니라 조용히 약해지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의학적으로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근육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온 단백질을 재건 재료로 쓰지 않습니다. 특히 하루 종일 움직임이 거의 없었던 날, 혹은 근육 자극이 전혀 없었던 시간대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은 그 신호를 무시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몸은 생존에 더 중요한 장기부터 우선적으로 반응합니다. 근육은 그 다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는 대표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늦은 밤 텔레비전을 보거나 누워있다가 갑자기 단백질을 보충하는 습관입니다. 낮 동안 근육을 거의 쓰지 않았고 몸은 이미 휴식이 아니라 정체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들어온 단백질은 근육 재건 신호가 아니라 처리해야 할 짐으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그 결과 근육은 그대로인데 몸은 더 무거워집니다. 조금 의외의 이야기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잘못된 타이밍의 단백질 섭취가 근육 합성을 자극하기보다 오히려 분해 신호를 길게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인슐린 반응과 호르몬 균형이 예민해져 있어 시간 선택의 실수가 근육 손실을 가속할 수 있습니다. 좋은 영양이 역효과를 내는 순간입니다. 이 부분에서 학계의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단백질 자체는 항상 이롭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은 노년기에는 맥락 없는 섭취가 의미 없거나 해로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최근 장기 관찰 연구에서는 후자의 주장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상태에서 먹느냐가 결과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한 분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충분했지만 대부분을 밤 늦게 드셨습니다. 낮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으셨고 운동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근력은 계속 줄었고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근육이 받아들일 수 없는 시간에 반복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나는 근육이 깨어있는 시간에 먹고 있는가? 아니면 잠들어 있는 시간에 먹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근육 상태를 가를 수 있습니다. 혹시 편한 시간에만 단백질을 드시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부터는 타이밍 실수 중에서도 특히 많은 분들이 겪는 또 다른 위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운동 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입니다. 이 습관은 근육을 만들 기회를 가장 크게 놓치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왠지 마음이 놓입니다. 오늘 할 일은 다 했다는 느낌이 들고 이제 쉬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운동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큰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근육 재건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명확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운동 직후는 근육이 가장 예민하게 깨어있는 시간입니다. 근육 섬유에 미세한 자극이 가해지고 몸은 이를 복구하려는 신호를 강하게 보냅니다. 이때 근육은 평소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영향을 받아들이려 합니다. 특히 단백질에 대한 반응성이 일시적으로 높아집니다. 이 짧은 시간은 노년기일수록 더 소중합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운동을 마치고 물만 마시거나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휴식을 취합니다. 집에 돌아와 씻고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지나 있습니다. 근육이 재건을 요청하던 신호는 서서히 꺼지고 몸은 다시 분해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이때 들어온 단백질은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의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운동 후 일정 시간 안에 아무 영양도 공급하지 않으면 근육 단백질 합성보다 분해 반응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회복 능력이 느리기 때문에 이 공백이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움직였는데 결과는 반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학계의 논쟁은 존재합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하루 전체 영양 섭취가 맞으면 운동 직후 타이밍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운동 직후에 단백질을 보충한 그룹이 근력과 보행 능력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낙상 위험과 관련된 근육에서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진료실에서 종종 이런 장면을 봅니다.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시지만 끝나고 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왜 다리에 힘이 붙지 않는지 묻습니다. 이럴 때 저는 운동이 아니라 그 다음이 비어 있었다고 설명드립니다. 근육은 신호 다음에 재료를 기다립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동을 마친 뒤 근육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피곤하다는 이유로 혹은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 시간을 그냥 넘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운동 후의 공백은 노년기 근육 재건에서 가장 아까운 순간 중 하나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같은 운동이 근육을 살릴 수도 있고 헛수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밤 시간대에 또 하나의 함정, 늦은 단백질 섭취가 가져오는 문제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밤이 되면 많은 어르신들이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낮 동안 참고 있던 허기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고 이때 단백질을 보충하면 몸에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먹어야 근육이 밤새 회복될 것 같다는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이 시간대에는 근육을 살리는 선택과 해치는 선택의 경계가 매우 얇아집니다. 의학적으로 분명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몸은 회복 모드와 함께 저장 모드로도 기울어집니다. 활동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들어온 영양은 근육보다 다른 조직으로 향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세포의 반응성이 낮아져 있어 이 경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근육은 깨어있지 않은데 영양만 들어오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의외의 사실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늦은 시간의 단백질 섭취가 근육 합성보다 수면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합니다. 속이 불편해지거나 몸이 더워지거나 자주 깨는 현상이 나타나면 근육 재건에 꼭 필요한 깊은 잠이 방해받습니다. 근육은 잠들어 있을 때 만들어지지만 숙면이 깨지면 그 과정도 함께 흔들립니다. 이 부분에서 학계의 의견은 여전히 갈립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소량의 단백질은 오히려 수면 중 근육 손실을 막아준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노년기에는 밤 단백질이 얻는 이득보다 부담이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최근에는 개인의 활동량과 소화 능력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쪽으로 논의가 모이고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밤에 잘 챙겨 먹었는데도 아침에 몸이 더 무겁고 다리가 잘 안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 식단을 살펴보면 대부분 활동이 거의 없는 날에도 습관처럼 밤 단백질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근육은 반응하지 않고 피로만 쌓이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단백질이 근육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한 것인지 말입니다. 배고픔과 근육 제거는 다른 신호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좋은 의도가 오히려 근육을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밤 단백질은 선택이어야지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낮 동안 근육을 충분히 사용했고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 약과 함께 먹는 단백질이 근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하루에 한 가지 이상의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위장약까지 겹치다 보면 식사와 약 복용이 자연스럽게 엮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 근육 재건의 흐름을 조용히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단백질 자체보다 약과 함께 들어오는 타이밍과 환경이 근육에 더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의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일부 약물은 단백질의 소화와 흡수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 장 운동을 느리게 하는 약, 혈당과 인슐린 반응을 바꾸는 약들은 단백질이 근육 세포까지 도달하는 경로를 바꿉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약을 함께 복용했을 때 근육이 받는 신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금 의외의 사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특정 약을 복용한 직후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단백질 합성 반응이 평소보다 둔해질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몸이 회복보다 약물 처리에 에너지를 먼저 쓰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간과 신장의 부담이 커져 있어 이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학계의 논의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약의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장기 복용 상황에서는 작은 차이가 누적되어 근육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최근에는 약 복용 시간과 식사 시간을 분리하는 것이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사례를 종종 봅니다. 단백질 섭취량은 충분한데 근력이 계속 떨어지는 분들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단백질을 약과 함께 급하게 드시고 식사 시간도 불규칙합니다. 근육은 꾸준한 신호를 원하지만 몸은 매번 다른 조건을 맞이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단백질을 드실 때 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시간은 아니신가요? 몸의 편의에 맞춘 선택이 근육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근육 재건을 원하신다면 단백질을 언제, 어떤 상태에서 드시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근육은 작은 배려에도
반응하는 조직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타이밍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삶이 달라진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론보다 경험이 더 마음에 와 닿는 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연세가 꽤 있으셨고 특별한 지병은 없었지만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 때문에 외출을 줄이고 계셨습니다. 걷기는 꾸준히 하셨고 식사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본인 말씀으로는 단백질도 신경 써서 챙겨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근력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식습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의외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단백질의 종류나 양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단백질을 하루 중 가장 편한 시간에만 드시고 계셨습니다. 아침은 거의 비워두고 운동을 한 날에도 끝나고 바로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녁에 한꺼번에 보충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근육이 가장 반응하는 시간에는 조용했고 반응이 둔한 시간에만 자극이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께 제가 제안한 것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식단을 바꾸지 말고 시간을 바꿔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소량이라도 단백질 신호를 주고 걷기 후에는 너무 늦지 않게 간단히 보충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녁은 억지로 늘리지 말고 잠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유지하자고 했습니다. 새로운 음식도 새로운 운동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 다시 뵈었을 때 가장 먼저 나온 말은 몸이 가벼워졌다는 표현이었습니다. 다리가 덜 떨리고 외출 후에도 기운이 남아있다고 하셨습니다. 계단에서 잠깐 쉬는 횟수가 줄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겁다고 느끼셨습니다. 근육량 수치의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움직임과 자신감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아주 극적인 변화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이런 작은 변화가 삶의 방향을 넓힙니다. 넘어질까 두려워 망설이던 발걸음이 다시 나가게 되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감각이 돌아옵니다. 근육은 숫자보다 기능으로 먼저 말해줍니다. 이 사례가 특별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무언가를 더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타이밍 하나를 바로잡았을 뿐입니다. 근육은 여전히 반응할 수 있었고 단지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음식이나 운동을 더 늘려야 한다고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제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며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근육 재건의 핵심 흐름을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조용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스스로 사라지는 조직이 아닙니다. 다만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뿐입니다. 노년기 근육은 까다롭지만 동시에 매우 정직합니다. 신호가 맞으면 움직이고 조건이 틀리면 침묵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시간입니다. 의학적으로 분명해진 사실은 하나입니다. 노년기에는 근육이 반응하는 장이 짧아진다는 점입니다. 하루 종일 열려있던 문이 특정 순간에만 잠깐 열립니다. 이 문이 열렸을 때 단백질이 들어오면 근육은 다시 만들 준비를 합니다. 반대로 문이 닫힌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영양을 넣어도 근육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조금 다르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근육 재건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리듬의 문제입니다. 몸에는 나름의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을 거스르면 노력은 헛돌게 됩니다. 아침에 신호를 주고 움직인 뒤에 재료를 공급하고 밤에는 회복을 방해하지 않는 것. 이 단순한 리듬이 맞춰질 때 근육은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학계의 논의도 같은 방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총량 중심의 접근에서 이제는 분산과 타이밍 중심의 접근으로 시선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일수록 이 경향은 더 뚜렷합니다. 근육은 더 많은 단백질이 아니라 더 정확한 순간을 원한다는 결론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 분들입니다. 운동도 하고 음식도 신경 쓰시지만 몸은 점점 약해집니다. 이럴 때 저는 늘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근육이 깨어있는 시간에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편한 시간에 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 하나로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여러분께도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습관은 근육의 시간에 맞춰져 있었을까요? 아니면 생활의 편의에 맞춰져 있었을까요? 이 차이를 인식하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거창한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타이밍 하나를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근육은 다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마음에 담고 천천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근육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제대로 불러주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첫걸음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근육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시간에 계속 불려왔을 뿐입니다. 노년기 근육은 여전히 반응할 수 있고 여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아무 때나 불러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선택과 아쉬운 선택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육이 깨어있는 시간에 들어온 단백질은 몸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줍니다. 반대로 근육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반복된 섭취는 기대만큼의 결과를 주지 못합니다. 이 차이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시간이 쌓이면 걷는 속도와 계단 앞의 망설임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아침에 작은 신호를 주고 움직인 뒤에 재료를 건네고 밤에는 몸이 쉬도록 돕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근육은 다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단백질의 양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사실이었을 수도 있고 운동 후에 공백이 문제라는 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느끼신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서로의 경험은 또 하나의 약이 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행동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혼자만 알고 계시기에는 아까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조용히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약해지는 방향으로만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방법을 알면 속도를 늦출 수 있고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육은 아직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